지금도 물을 열심히 드시는데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물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혈당 균형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마신 물 때문에 오히려 수치가 더 흔들리는 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선 하루 8잔 마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 물병 들고 다니면서 억지로라도 채우려고 애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치는 그대로거나 더 높아지고 몸은 자꾸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붓고 손발도 묵직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게 바로 물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서도 혈당약 먹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하는데 수치가 안 잡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물을 잘못 드시고 계셨어요. 어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혈당 관리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는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3개월 뒤엔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보여도 몸속에선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컨디션이 확 떨어지면 그때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요즘 물 마시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평소 단 음식도 줄이고 나름대로 몸에 좋다는 차도 챙겨 드시던 분이었는데 아침 공복 수치가 계속 높아지더군요. 물은 많이 마시는데 몸은 늘 축 처져 있고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밤에는 자다가 몇 번씩 깨서 물 마시러 가신대요.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길 자기는 정말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수치가 안 잡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단보다 먼저 물부터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음식만 신경 쓰시거든요. 물은 그냥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다 허사가 될 수 있어요. 그분한테 어떤 물을 주로 드시는지, 언제 얼마나 마시는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마다 공복에 찬물을 한 컵 드시고 하루 종일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물처럼 드셨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분께 물 종류를 바꾸고 마시는 방식을 조금 조정해 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차는 하루 2~3잔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나눠 마시라고요. 그리고 공복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식사 중간중간에 조금씩 드시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서 그분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전화 오셔서 목소리부터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밤에 자다 깨는 횟수도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지 물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더 흔드는 물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물이 사실은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혈당을 흔드는 물 습관 6가지. 여러분, 차는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같은 걸 물 대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물성 차는 분명히 이롭지만 마시는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국내 영양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해질 불균형이 혈당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칼륨이 많이 들어간 차를 계속 마시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그게 결국 혈당 수치를 흔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 님도 그랬어요. 매일 옥수수 수염차를 2리터씩 드셨는데 수치가 안정이 안 됐어요. 제가 차를 하루 2~3잔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맹물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그것만으로도 한 달 뒤 아침 공복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박영수님은 그때 처음 아셨대요.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마신 차가 오히려 문제였다는 걸요. 그러니까 차를 마실 땐 전해질 균형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2잔 정도는 괜찮지만 물처럼 계속 드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많이 마시는 건 피하시고 적당히 즐기는 정도로만 하세요. 요즘 어떤 차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혹시 하루 종일 차만 드시는 건 아니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커피 말이에요. 커피를 물 대신 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또 한 잔, 오후에 졸리면 또 한 잔. 그러면서 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커피는 수분 보충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가요. 해외 영양학 자료를 보면 커피 속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일으켜서 소변으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72세 이정희님이 딱 그런 경우였어요. 하루에 커피를 대여섯 잔 드시면서 물은 한 잔도 안 드셨거든요. 입은 항상 바짝바짝 마르고 피부도 건조하고 수치도 불안정했어요. 제가 커피를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고 물을 따로 챙겨 드시라고 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갈증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나아졌다고 연락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커피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해요. 커피는 커피고 물은 물입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 드시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속도 쓰리고 혈당도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나요? 3잔 넘게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줄여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물의 양과 종류에 대한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시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루 8잔, 2리터 이런 기준을 지키려고 억지로라도 마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몸에 제대로 남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국내 연구팀이 체액 균형에 관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사람마다 흡수율이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잘 흡수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바로 빠져나가요. 특히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소용없어요. 66세 최성민 님이 그걸 몸소 경험하셨어요.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마시는데도 입은 항상 마르고 피곤하셨대요. 제가 물을 미지근하게 데워서 천천히 마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양을 줄였는데도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하세요. 입마름도 줄고 피로도 덜하고 무엇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서 밤잠도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신 뒤 몸 상태를 꼭 체크하세요. 물 많이 마셨는데도 갈증이 계속된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예요. 억지로 마시지 마시고 몸이 원할 때 조금씩 자주 드세요. 마신 뒤 더 피곤해지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는 염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무염식이 유행이잖아요. 혈압도 걱정되고 혈당도 걱정되니까 아예 짜게 안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지나친 염분 회피는 오히려 체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전해질 균형과 신진대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면 몸속 수분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그게 결국 혈당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적당한 염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70세 김영자님은 완전 무염식을 6개월 동안 하셨는데 오히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기운이 없어지셨어요. 검사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았어요. 제가 식사에 자연스러운 간을 조금 더 하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어지럼증이 많이 줄고 기운도 돌아왔다고 하세요. 물론 짜게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균형을 목표로 하세요.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너무 짜게 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단맛에 관한 겁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단 음식을 피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설탕이 안 들어갔어도 혀가 달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신호라는 겁니다. 감각 자극과 식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혀가 단맛을 느끼면 뇌에서 신호가 가서 인슐린 분비가 시작된다고 해요. 실제로 당이 안 들어와도 몸은 이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 쓴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68세 정우성님은 설탕은 끊었는데 대신 제로 음료를 하루에 여러 캔 드셨어요. 그런데 수치가 잘 안 잡혔죠? 제가 그것도 줄여보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맛이 싱거워서 힘들어 하셨는데 2주쯤 지나니까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세요. 이제는 예전에 마시던 게 너무 달게 느껴진대요. 그렇게 단맛 기준을 바꾸고 나니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달게 느껴지면 일단 내려놓으세요. 대체 감미료도 조심해야 하고요. 요즘 뭐가 가장 달게 느껴지세요? 그게 바로 지금 끊어야 할 대상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알아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꾸준함이 정말 가장 큰 힘입니다.
생활 습관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작은 실천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3개월 뒤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를 정해서 매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74세 한미경님은 욕심이 많으셨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셨죠?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서 지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정해보시라고 했어요. 한미경님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를 선택하셨어요. 그것만 3개월 동안 지켰더니 그게 습관이 되면서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만 정하세요. 차 줄이기, 커피 줄이기, 물 온도 바꾸기, 천천히 마시기 중에서 가장 쉬운 거 하나요.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만 확실히 지키세요. 오늘 하나 바꾼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딱 정해보세요.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안정을 위한 물과 생활 실천 정리.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물을 마시면 안 되는지는 들으셨죠? 이제는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마시는 시간대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 들이키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공복에 찬물은 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시면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체온 조절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복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반 컵 정도만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아침을 부드럽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건 맞는데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중에는 소량만 드시고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입안을 헹구는 정도로만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한 30분쯤 뒤에 천천히 나눠 드시는 게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에 물 많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양을 줄이고 천천히 드셔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관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만 보세요. 아침에 재고, 저녁에 재고 숫자만 확인하죠. 물론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거든요. 물 마신 뒤에 배가 더부룩한지, 입이 여전히 마른지, 피곤한지,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이런 걸 다 느껴보셔야 해요. 그게 바로 내 몸이 지금 물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입이 계속 마르다면 그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물을 조금 마셨는데도 배가 불편하다면 지금 마시는 방법이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만 보지 말고 컨디션을 함께 기록하세요. 매일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수치 외에 몸 변화 느끼시나요? 그게 더 정확한 지표예요. 세 번째는 온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찬물과 미지근한 물은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찬물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그걸 다시 올리려고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 과정에서 몸에 부담이 가요. 특히 나이 드시면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체온과 비슷해서 부담 없이 흡수돼요. 그러니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벌컥벌컥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엔 미지근한 물이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2주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입맛이 바뀝니다. 오히려 찬물이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미지근한 물이 더 편하게 느껴져요. 물 온도 하나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내일부터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물량을 확 줄이거나 확 늘리거나 모든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급격한 변화는 피로를 부르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만 조정하세요. 이번 주엔 아침물 온도만 바꿔보고 다음 주엔 차 양을 줄여보고 그 다음 주엔 커피를 줄여보는 식으로요. 천천히 하나씩 바꾸면 몸도 적응하고 습관으로 자리 잡아요. 지금 가장 쉬운 변화는 뭘까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달라요. 오늘 뭘 마셨는지, 몇 시에 마셨는지, 마신 뒤 몸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걸 메모해 보세요. 일주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여요. 내가 언제 물을 많이 마시는지, 어떤 날 컨디션이 좋았는지, 어떤 물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여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배우자분과 함께 물온도 바꿔보기, 자녀분과 함께 차 줄이기 챌린지 해보는 것도 좋아요. 서로 확인해주고 응원해주면 힘이 나거든요. 일곱 번째는 대체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커피를 줄이려면 대신 뭘 마실지 정해두세요. 차를 줄이려면 맹물을 미리 준비해두고요. 찬물을 끊으려면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두세요. 대체할 게 없으면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여덟 번째는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일주일 잘 지켰으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과일 사 먹기, 산책 나가기 이런 것도 좋아요. 보상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계속할 힘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루 이틀 못 지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아요. 7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당근만 줄이면 혈당이 잡힌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음식은 열심히 조절하는데 물은 신경 안 쓰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물과 전해질 균형이 먼저였습니다. 차는 몸에 좋지만 물처럼 계속 마시면 안 되고 커피는 수분 보충이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고 찬물은 많이 마셔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무염식은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리고 인공 감미료도 단맛 신호를 보내서 혈당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는 계속 불안정하고 물은 자꾸 마시는데 갈증은 안 해소되고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붓고 몸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러다 3개월, 6개월 지나면 관리가 더 어려워져요. 약을 늘려도 수치가 안 잡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됩니다. 아침 공복 수치가 안정되고 밤에 푹 자게 되고 갈증도 줄어들고 얼굴 붓기도 빠지고 무엇보다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아져요. 약 용량도 줄일 수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이 다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뭘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물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집에 어떤 물이 있나요? 차인가요? 커피인가요? 찬물인가요? 오늘부터 미지근한 맹물을 준비해 두세요. 보온병에 담아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딱 그것만 일주일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보세요. 오늘 뭘 마셨는지, 몸 상태는 어땠는지요. 일주일 뒤에 그 기록을 보면 패턴이 보이고 뭘 바꿔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확인하고 응원하면 훨씬 쉬워요. 제가 30년간 혈당 균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물 하나만 제대로 마셔도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더 흔드는 숨은 습관들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식사 순서, 운동 타이밍, 수면 패턴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알아야 완전한 관리가 되니까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 마시고 계셨던 건 없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물을 주로 드셨는지, 오늘부터 뭘 바꿔보실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다 읽고 답변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